안녕하세요. 거북이 투자법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회원님들께 설명해 드릴 내용은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동안 제가 카페에 앙드레 코스톨라니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를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분이시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906년 2월 9일 출생하셔서 1999년 9월 14일 생을 마감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주로 하셨던 말들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방법보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쉽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하며 주식은 장기적으로 항상 오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의 마스터가 됐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한 번에 성공할 수가 없듯이 주식 투자로도 한 번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수업료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 투자의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천주만 믿는다든지 아니면 지인 말만 믿고 또는 증권방송만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이 왜 좋은지,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이 종목에 왜 사는 것이 좋은지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0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고사항을 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 결정하라. 네, 매입 시기. 큰 그림에서 매입 시기라고 판단이 되면 어느 업종이 뭐 주도 업종인지 살펴보고 매입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여기서 충분한 돈이라 함은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여윳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인내하라. 참 중요한 말이죠. 인내하라. 그리고 주식 투자는 항상 우리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도 변수가 많듯이 주식 시장도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네, 뭐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조금 회복했다고 바로 탈출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존버를 해서 수익률을 뭐 극대화시켜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유연하게 행동하라.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시장은 100% 예측할 수가 없고 100% 예측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고 항상 우리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네, 그리고 일곱 번째,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를 검토해라. 뭐 이 얘기는 지금도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어 있는지, 아무리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이 유지가 된다면
네, 보유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뭐 차트로 따졌을 때는 매수 급소에 해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재무제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한 어떤 성장성 아니면 이슈를 발견했다든지 이런 매수 급소 가능할 때만 사라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홉 번째,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놔라. 뭐 거북이 카페로 따지면 뭐 현금 비중을 항상 50% 유지해라 뭐 이런 말입니다. 뭐 리스크를 대비해라. 그리고 열 번째,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닥에 사고 내가 비록 상투에 팔아서 완벽한 수익, 뭐 플러스 300% 이런 수익을 내가 냈다 하더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항상 겸손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10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10가지 금기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네, 이 추천 종목이라고 하면 남이 추천해준 종목을 그냥 막무가내로 사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비밀스러운 소문,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얘기할게 이런 소문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근데 다른 사람 말 너무 많이 듣지 말고 나만의 기준을 갖고 투자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뭐죠? 도박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본전. 나 이제 본전만 찾으면 이제 이거 안 해. 라는 본전 심리가 강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손실을 보면 다시 A라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꼭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예, 복수를 하려고 하면 벌써 뭐죠? 멘탈적으로 흔들립니다. 네, 도박도 그렇고 이렇게 복수를 하려는 마음도 멘탈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자꾸 일희일비 하면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식을 사 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뭐 존버할 수 있는 종목과 존버할 수 없는 종목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 종목이나 존버하지 마라. 아무 종목이나 존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단기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중장기 투자하라는 소리입니다. 일곱 번째, 어디서 수익,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결산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결산을 하는데요. 이 계속해서 결산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런 수익이랑 손실을 계속해서 결산할 경우 단기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산하지 말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네, 1%, 뭐 이렇게 5% 이렇게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말고 최소 10% 이상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정치적 성향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독일 관련해서 네, 독일 국채가 헐값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그 당시 유럽인들은 반독일 감정으로 독일 국채를 사지 않았습니다. 네,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예,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독일 국채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 번째,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겸손, 교만해지지 말라. 네. 감정적 판단을 하지 말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가를 산책하는 개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 보통 개들은 어떻죠? 주인보다 앞서 달립니다. 산책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개가 너무 많이 갔다라고 생각이 들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주인이 어디까지 와 있지?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달려다가 자기가 주인보다 많이 달려온 것을 보곤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하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 여기가 집이 있고, 네, 여기가 지금 뭐 공원이라고 치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원을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원을 들렸다 집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인이 1km 걷는 사이 걔는 뭐 반복하면서 한 4km 정도를 걷게 되겠죠. 여기서 주인은 기업 실적이고 걔는 주가입니다. 이렇게 주가는 마치 산책하는 개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산책하는 개를 주가와 비교를 했었습니다.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또 페타콩플리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는 기정사실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이제 더 폭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악재더라도 그게 현실로 나타나면 불확실성이 이제는 제거되어 더 이상 충격적인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재에 매수를 하고 호재에 팔아라 라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리 전설적인 투자자가 한 말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